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교양 채널 러블리 TV입니다. 출산율 0.72대 1.26,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이고 일본도 저출산 국가지만 출산율이 한국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든 결정적 요인 워라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OECD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약 1,900시간, 일본은 1,600시간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약 3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변화가 느립니다.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5%, 일본은 17.2%로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본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일본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정착되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늘어나고 워라밸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코로나 이후 다시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재택근무 비율은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10% 이하 수준이지만 일본은 대기업들의 재택근무 정착에 힘입어 무려 25% 수준이라고 하니 그 차이가 엄청나죠? 일본은 코로나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해 워라밸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IT 금융 대기업 위주로 원격 근무가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코로나 이후 다시 사무실 출근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진 것이지요. 일본은 재택근무 정착으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990년대부터 출산율 감소 문제를 대비해 미리부터 국가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출산 후 부모 지원금, 육아 보조금 지급,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10년대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해 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의 사례처럼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워라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도는 있지만 기업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변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죠. 결과적으로 일본은 결혼, 출산을 선택할 여유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율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워라밸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지만 이러한 워라밸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워라밸 개선, 육아 지원, 정책 차이가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를 참고로 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면 한국도 워라밸 개선이 되면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교양 채널 러블리 TV였습니다.